이제 여자 프로배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컵대회에서 외국인 선수가 빠지는 바람에 좀 더 알쏭달쏭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1-2022 시즌 우승팀은 어느 팀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한 GS 칼텍스를 한 번 더 뽑았는데요. 그 이유를 5글자로 설명하면 이승용 선수가 빠졌지만 풍부한 뎁스,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시즌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성적을 냈지만 올 시즌 첫 시작부터 좀 괜찮은 출발을 알린 현대건설을 꼽았는데요. 이유는 빈틈이 없다입니다. 저도 예진 기자와 똑같이 현대건설을 뽑았는데요. 이유로는 믹스 앤 매치라고 정했습니다. 여자 배구도 두 팀이 나왔는데요. 디펜딩 챔피언 GS 그리고 강성현 감독 체제로 나선 현대건설, 이렇게 두 팀이 우승팀으로 꼽혔는데 먼저 하림 기자와 예진 기자가 꼽은 현대건설의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일단 믹스앤매치라고 5글자를 정한 이유가 주전과 웜업존에 있는 선수들과의 실력 격차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믹스앤매치라고 했고요. 또 이다현 선수랑 정지훈 선수, 또 김다희 선수가 VNL이랑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국제 무대 경험을 쌓으면서 조금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선수들과 더불어서 베테랑 선수들이 뒤를 열심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화로 이루어진 단단한 라인업을 또 자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컵대회에서 증명된 강성현 감독의 리더십을 보면은 어느 정도 충분한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꼽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정원 선배가 GS의 풍부한 뎁스를 얘기를 하시면서 솔직히 현대건설이 그렇게 뎁스가 풍부하진 않아요. 솔직히 솔직히 지난 시즌만 보더라도 황민경 선수가 부진을 해버리면 이제 뒤에서 받쳐줄 선수나 교체줄 선수가 없어서 거기서 좀 많이 흔들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해도 솔직히 선수 보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정지윤 선수가 이제 강성 감독님께서는 이제 윙 스파이커로 키운다고 하셨고, 이제 정지윤 선수 본인도 리시브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좀 열심히 한다고 해. 물론 열심히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시브 면에서는 조금 흔들릴지 몰라도 이제 잠깐 투입돼서 이제 공격 한 방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윙 자리는 이렇게 메꿔질 것 같고, 웨인의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감독님께서 우스갯소리로 블로킹 하다가 손가락 하나가 나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가 좀 파워가 엄청 강하다고 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네? 감독님? 이라고 좀 의문을 품었는데,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만 또 야스민 선수의 높이와 파워가 기대가 돼서 아무래도 웨인이 팀에서 공격 비중이 높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을 뽑았습니다. 현대건설이 근데 빈틈없는 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날개 자원의 높이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 부분을 이제 감독님이 어떻게 팀을 꾸려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양효진 선수나 야스민 선수가 좀 최장신이잖아요. 팀 높이로 봤을 때는 사이드 블로킹이 윙 자리에서 좀 낮을 수 있지만 유 블로킹을 시켜서 뒤에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반격 과정을 만들어 간다든지 그렇게 전략적으로 좀 감독님께서 라인업과 이제 전술을 구사해서 이제 그 단점을 좀 보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윙스파이커 자원을 뽑았잖아요. 목포여상의 이현지 선수를 뽑았는데 제가 올해 아마배구 대회를 다니면서 이 선수를 진짜 주목해서 봤어요. 강성영 감독 역시 이 선수를 원포인트 서버로 일단은 기용을 하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공격이랑 서브에서 오는 파워가 진짜로 상당을 하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때리는 공격의 그 소리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리시브를 못하는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좀 쏠쏠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정원 기자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GS 칼텍스를 제외하면 우승 후보는 현대건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현대건설은 기본 전력도 괜찮고 주전 라인업도 괜찮긴 한데, 사실 이거에 뭐든지 뚜껑을 지금 까봐야 되는 상황인데, 황민경 선수, 고예린 선수가 있지만 지난 시즌의 활약이라면은 현대건설이 절대 지금 살아날 수 없는 구조이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지훈 선수가 이제 윙스파이커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직은 보여준 게 없잖아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야스민 선수와 김다인 선수의 호흡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즌의 시작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저는 현대건설보다 제가 지금 또 이따가 소개할 GS 칼텍스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팬 아니신가요? 담당 기자에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윙스파이커로서의 정지훈이 물음표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많은 지도자들과 김연경 선수도 이 선수를 윙스파이커로 키워달라는 데에는 그만큼의 잠재력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리시브 연습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그 잠재력을 서서히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격은 아니고 윙스파이커로 진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한 시즌만은 절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3-4시즌은 좀 길게 봐야 되는 건데 정지훈 선수가 물론 이 좋은 활약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이 황민경 선수, 고예린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이것도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민경, 고예린 선수가 물론 중심을 잘 잡아준다면 현대건설의 성적도 좋을 거라 예상은 합니다. 오늘은 마무리인가요? 혹시 정리를 해주세요. GS를 우승팀으로 아니에요? 잘해준다. 건가요? 아니, 그냥 GS에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GS 칼텍스에 그래서 현대건설의 장점은 가능성은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것을 보여줄 힘은 아직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GS의 장점은 뭔가요? 계속 현대건설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GS 칼텍스를 우승 후보로 우리 뽑은 이유는 말씀하셨다시피 좀 이소영 선수가 빠진 공백이 크기는 커요. 차상현 감독님도 이소영 선수가 이 9년 동안 GS 칼텍스에 있었던 그 공백을 지우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최현지 선수나 유서연 선수가 물론 이소영 선수의 만큼은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이 두 선수가 시너지 효과를 좀 낸다면 이소영 선수의 100%라면 두 선수가 80% 정도만 해주더라도 우리 어느 정도의 이 풍부한 뎁스로 이소영 선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가대표 오지영 선수가 합류를 한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난 시즌에 한다에 한수진 선수가 정말 잘하긴 했는데 사실 흔들리는 경우도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영 선수의 합류는 풍부한 뎁스의 결정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은지 선수랑 오지영 선수는 새롭게 GS를 왔잖아요. 이 선수들의 청평 생활은 어떤지요? 최현지 선수는 뭐 트레이드 직후에 바로 왔는데 오지영 선수는 도쿄랑 이제 VNL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 맞출 시간이 없었는데 사실 오지영 선수가 성격이 정말 아시다시피 정말 좋잖아요. 이 특유의 친화력으로 이미 GS 생활에 적응을 했고, 그리고 차상현 감독님도 대회에서 이 두 선수가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보여준 호흡에 100% 믿음을 보였거든요. 컵데이 이후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을 했었고 적응에는 지금 전혀 지장이 없고 팀에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시즌 GS에서 이소영 선수가 보여준 존재감은 상당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에 대한 의문점을 품고 있는데 그게 과연 최은지 선수와 유서연 선수만으로도 좀 메꿔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사실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소영 선수 공백은 단번에 못 줄 겁니다. 차상현 감독님도 이미 그걸 예상을 하고 있고 이 GS 안에 있는 선수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소영 선수가 이 청평에 오기 전 강남대 시절부터 이 GS 칼텍스에서 힘든 생활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차상현 감독님뿐만 아니라 이 선수들을 그래서 이끌고 왔거든요. 이 공백은 절대 쉽게 못 지우는데 제가 최은지, 유서연 선수만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강소희 선수도 있거든요. 강소희 선수가 컵대회 때 보여준 컨디션은 그때는 60%였대요. 60%였는데 그 정도였다. 그럼 최은지, 유서연이 더 적응을 하고 주전으로 뛴다면 지난 시즌 이소영, 강소희 라인에 충분히 대응한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뚜껑 작업도 해가지고 GS는 또 모마 선수도 사실 궁금하잖아요. 저는 사실 모마 선수가 좀 가장 기대가 돼요. 모마 선수가 컵 대회 이후 열린 아프리카 선수권에 이제 우리 카메룬 대표팀으로 차출이 돼서 다녀왔거든요. 대회에서 베스트 서브상을 또 받았고 차상현 감독님도 이 한 달 정도 모마 선수와 훈련을 해본 결과 서브 하나는 진짜 위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인터뷰를 했을 때 차상현 감독님께서는 이 모마 선수가 서브 공략도 좋지만 서브의 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서브 하나는 일가견인 것 같고, 또 이 모마 선수뿐만 아니라 이 GS 칼텍스가 올 시즌은 좀 서브에 조금 중점을 두고 많이 갈 것 같아요. 뭐 여기에는 뭐 안혜진 선수도 있고 강소희 선수도 있기 때문에 모마 선수가 물론 이 사실은 높이 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높이 단점이 있긴 한데 이 높이를 메워줄 수 있는 수비 실력을 지금 GS가 그래서 더 수비 훈련을 지난 시즌보다 2-3배를 더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발짝 더 뛰는 배구와 모마 선수, 우리 안혜진, 강소희 선수가 보여줄 서브가 합쳐진다면 모마 선수의 이 가치, 뭐 위력은 더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GS가 훈련이 힘들기로 소문이 났는데 거기서 두세 배를 지금 더 하고 있다면 그래서- 선수들 괜찮나요? 점심시간을 절대 못 지켜요. 뭐 12시면은 훈련이 거의 12시 반에 끝나고 이러니까 항상 웨이트 훈련도 더 빡세게 하고 있고 올 시즌도 GS 칼텍스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이 빡세다는 게 나가면 분명히 난감해지지 않을까요? 괜찮으세요? 점심시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GS 칼텍스, 현대건설 얘기를 해봤는데 GS 칼텍스가 챔피언 자리를 다시 지킬지 아니면 현대건설이나 또 다른 팀들이 왕자를 탈환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남자 배구처럼 여자 배구도 베스트 7을 예상해 봤는데요. 일단 세 분의 기자분들이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일단 세터 염혜선, 윙스파이커 박정아 선수는 만장일치로 베스트 7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포지션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했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아포지 스파이커를 먼저 보면 바르가 선수와 야스민 선수가 나왔는데 두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 1순위로 뽑힌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들고요. 아무래도 페퍼가 멤버가 이제 호흡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고 좀 공격수들이 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확실한 외국인 공격수에게 좀 공이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보이다 보면 사람들 눈에 찍히게 되고 이제 눈에 띄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버프 아닌 버프를 받고 뭐 실력도 물론 있겠지만 바르가 선수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르가 선수의 비중이 커질 것 같은데 좀 거기에 대한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알고 왔겠죠? 소문 났겠죠. 국내 리그에 오는 외국인 선수라면 듣는 것도 많고 근데 물론 찾아봤겠죠. 어떤 리그인지 외국인 선수가 가져가는 공격 비중이 많기도 하고 작년에 인상 같은 경우도 이제 유프 선수가 그쵸. 많은 점유율을 가져갔고 뭐 페퍼도 어떻게 보면 뭐 윙이든 뭐 다른 포지션이 확실하지 않다기보다는 선수들이 이제 막 모여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래도 가장 공격 루트가 확실한 외국인 선수에게 많이 올라갈 거고 본인도 그걸 알고 이제 책임감 있게 이제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라자레바랑 같이 훈련 트레이닝을 받았잖아요. 그때 라자레바 선수한테 듣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야스민 선수는 어떤가요? 저도 이 바르가 선수도 물론 좋은 선수이긴 한데 그 전에 예진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지금 야스민 선수가 진짜 파워 하나는 진짜 최고거든요. 지금 뭐 야스민이냐 바르가냐 지금 여자부 감독님께서도 의견이 좀 분분할 정도로 두 선수 모두 파워가 세긴 센데 일단은 바르가 선수는 세터 AI 페퍼스의 세터진이 아직은 경험이 많이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물론 공격이 많이 집중이 되고 하긴 하겠지만 일단 배구는 세터 누름이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이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얼마만큼 바르가에게 좋은 공을 올려주냐가 좀 중요한데 물론 김다인 선수도 조금 흔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지난 시즌 이나연 선수와 함께 주전 자리를 함께 세터 자리를 지키면서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국제대회를 갔다 온 그 경험을 무시를 절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세터 차이에서 현대건설이 우위가 있기 때문에 야스민 선수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바르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신생팀인 만큼 그 AI 페퍼스에서 공격 1옵션은 무조건 바르가 선수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공격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저도 바르가 선수가 좀 이제 야스민 선수보다는 베스트 7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원 기자는 사실 GS 칼텍스를 우승 후보로 꼽았는데 야스민 선수를 아프지로 선정했네요. 뭔가 어디 갔어요? 사실 이거는 팀 전력 그거였고 개인적인 조금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모마 선수도 물론 잘하는 선수이지만 좀 야스민 선수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공격에서 제 역할을 더 해주지 않을까 그래도 좀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윙스파이커를 살펴보면 GS 트래블을 달성했던 두 선수와 강소희, 이소영 선수가 나왔는데 두 선수는 또 어떻게 시즌을 보낼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이소영 선수 활약에 따라서 KGC 성적이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은데 좀 이소영 선수가 진짜 이 베스트 지난 시즌에 베스트 7에 들었던 것처럼 올 시즌에도 이 베스트 7 안에 드는 활약을 펼친다면 베스트 7은 물론이고 KGC 인삼공사가 이 본 빼고도 정말 오랜만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번 시즌은 아마 KGC에서 이적 첫 시즌이긴 하지만 해야 될 역할은 그 어떤 선수보다 가장 많을 거이기 때문에 조금 뭐 부상 없이 지금 어깨 통증도 지금 이겨내고 훈련
훈련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시즌 개막 전까지는 무리 없이 몸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모습을 좀 보여주리라 대전 팬들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이소영 선수의 베스트 7을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뭔가 그 GS에 있던 이소영보다 인삼의 이소영이 더 눈에 확 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GS에서는 리시브를 나눠 가진 선수도 있었고 공격을 분배하는 선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삼은 지금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고 이소영 선수 외에 이소영 외국인 선수 외에는 또 한 자리가 그렇게 막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소영 선수가 뭐 리시브나 공격에서 가져가는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뭐 GS에서의 이소영보다는 인삼에서의 이소영이 더 눈에 띄고 뛰다 그렇게 많이 받고 때리다 보면 수치상으로도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7에 뭐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소영 선수가 좀 수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소영 선수가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 항상 부상을 시달렸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에 안전하게 부상 없이 좀 치른 시즌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깨 부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부상 리스크를 달고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동반되는 좀 위험 요소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말한 것처럼 GS 칼텍스에서 이소영이 보여준 존재감을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그 없애는 선수 중에 가장 큰 주축이 된 선수가 저는 강소희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강소희 선수가 GS에서 보여주는 활약이 어떻게 보면은 이전 GS 칼텍스에서 이소영이 보여준 활약만큼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쉽게도 발목 부상 때문에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이제 회복이 100% 된다면은 이제 코트에서 마주보는 두 선수의 이제 싸움이 됐을 때는 저는 뭔가 강소희 선수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강소희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습 나왔어, 습. 사실 이소영 선수는 GS에서 어떻게 보면 에이스라는 역할을 해봤는데 강소희 선수는 이번 시즌 첫 이제 에이스 역할, 국내 에이스 역할을 맡는 건데 좀 그런 부담감으로 좀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 이전에도 이소영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강소희 선수가 뛰었던 시즌이 몇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은 없을 것 같고 사실 강소희 선수도 이제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선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부담감이 아니라 자기가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궁금한 게 이소영 선수는 사실 GS에서는 러츠도 있었고 강소희 선수도 있었는데 인상부상 또 다르잖아요. 이소영 선수가 제 몫을, 제 기량을 100% 200% 발휘를 할 수 있을 그런 환경이 사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담당인이잖아요. 네, 담당이니까 공인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소영 선수 옆에는 이제 지난 시즌까지 우리 러츠 선수도 있었고 이제 강소희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뭐 김유리, 한수희 선수 정말 좀 베테랑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여기서는 사실 최선화 선수나 한송희 선수를 제외하면 이소영 선수가 가장 베테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소영 선수가 더 책임감을 갖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는 사실은 이건 핑계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지금 이겨냈다고 했고 지금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하는 데는 이제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예전에 사실 GS 이소영을 우리가 뭐 더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예진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KGC의 이소영이잖아요. 여기서 뭐 공격과 수비에서 더 하는 게 더 많아질 거고 또 돈도 많이 받고 연봉치를 프로는 연봉이 모든 것을 보여주니까요. 연봉 그 대비를 하려면 본인이 알지 않을까 싶어요. 강소희 선수처럼. 그렇다면 베스트 7 윙스파이커 부분에서는 박정환 선수와 함께 어떤 선수가 한 자리를 꿰찰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들블로커 여기에 나온 선수들이 양효진, 한송이, 이주아, 박은진까지 4명인데요. 왜 이렇게 많죠? 저는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게 네. 아무래도 지금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양효진 선수는 이제 뭐 소속팀 배구는 계속 이어가지만 국대는 이제 은퇴를 한 상황이고 저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좀 젊은 선수들이 좀 치고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도 살짝 담겨 있었어요. 이 베스트 7 선정을 할 때 뭐 박은지 선수는 도쿄올림픽에서 보여준 활약이 있었고 뭐 염혜선 선수와 대표팀에서 맞춰갔던 그런 플레이가 코보컵에서 나오더라고요. 짧게 속공을 준다든지 이동을 해서 준다든지. 근데 이주아 선수를 꼽은 거는 흥국생명 경기를 보면 이제 세터가 바뀌었고 근데 박혜진 세터가 중앙을 좀 잘 활용하더라고요. 활용을 못하는 세터도 아니고 이주아 선수가 2년차 징크스라는 걸 이제 그런 좀 부진했던 몇 시즌
기준을 좀 이겨내고 이번 커버컵을 보면 되게 많이 뭐 본인 기량을 원래 되찾은 건지 몸 상태가 좋은 건지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뭐 블로킹도 잘 잡고 뭐 이정 선수가 이동 속공이 좋잖아요. 그쵸.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눈에 띄어서 좀 시즌에도 그 부분을 좀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주아 선수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쟁쟁한 후보로 올라오는 거는 당연히 좋은 현상이지만 그래도 저는 경험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송이 선수는 비록 윙 스파이커에서 미드블로커로 포지션을 변경한 선수이지만은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국가대표로 나설 만큼의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고 또 양효진 선수 역시 블로킹이라는 수식어답게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 두 선수가 동시에 본인 팀에서 중앙을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연륜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한송이 선수에게 한 표를 걸었습니다. 저는 양효진, 이주아 선수를 뽑았는데 사실 양효진 선수는 이제 현대건설의 대표 선수잖아요. 여자부 7개 팀 감독님들에게 여쭤보면 현대건설의 가장 큰 장점을 일단은 그냥 양효진 선수 3글자로 말해요. 그만큼 그 존재감이 대단하다는 거고 물론 베스트 7을 뽑을 때 기록적인 부분도 보겠지만 경기에서의 인상적인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효진 선수는 뭐 지금까지 뭐 베스트 7을 거의 독식을 해왔었고 한 자리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자리 차지를 하는 데에서는 큰 의견이 없을 것 같고 저도 사실 이주아 선수랑 좀 박은지 선수, 한송이 선수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주아 선수를 뽑은 이유는 사실 정지훈 선수랑 박은지 선수가 동기인데 비시즌 때 두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맹활약하는 사이 이주아 선수는 조금 뒤에서 물러봐야 됐잖아요. 그래서 도끼를 품고 더 훈련을 했을 거예요. 그게 좀 어느 정도 컵대회에서는 좀 보여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박명희 감독님도 그냥 키플레이어로 이주아 선수를 뽑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생명 이 공격 라인이 이전 시즌보다는 조금 약해진 게 사실이고 좀 그만큼 이주아 선수가 해야 될 몫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주아 선수도 이제 연차가 4년 차이거든요. 이제 더 예진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좀 2, 3년 차 시즌의 부침을 이겨내고 이번 시즌은 더 우리 박혜진 선수와 더 좋은 센터에서 호흡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분의 기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제 양효진, 김수지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경쟁에 뛰어든 거는 참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베로 오지영과 신현경 선수 이렇게 꼽아주셨네요. 부 기자님이 오디영을 뽑으셨잖아요. 저도 오디영 선수로 생각하긴 했는데 아까 제가 남자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GS에는 리베로가 지금 3명? 4명 이렇게 4명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오디영 선수가 잘하는 선수고 누구나 인정하는 선수지만 풀타임 출전을 가는 리베로와 비교를 했을 때 출전 시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신현경 선수가 헷갈리네. 신현경 선수가 그 흥국에서 IBK로 오면서 이제 리베로로 전향을 했잖아요. 리베로 전향을 했는데 첫 시즌에는 리시브 10위. 근데 이번 컵대 성적을 보면 리시브 4위에 디그 1위, 수비 1위더라고요. 이게 시즌이 지날수록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리베로로서 해야 할 역할, 몸을 사리지 않는 건 당연히 모든 태국 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지금 IBK의 약점이라고 하면 리시브잖아요. 좀 아무래도 리베로를 제외하면 좀 리시브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선수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현경 선수가 돋보일 거고 본인이 해야 할 리시브 범위나 이런 게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신현경 선수가 베스트 7에 좀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오지영 선수가 물론 예진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KGC에서 뛰었던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교체 횟수도 좀 늘어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오지영 선수가 몸 상태나 이런 게 좀 그나마 지금 있는 리베로들보다 가장 괜찮아요. 지난 시즌 베스트 7 받았던 임명옥 선수는 일단 무릎 수술을 받아가지고 조금 컵대회를 뛰긴 했지만 이게 또 언제 또 재발이 될 수도 있고 신영현 선수도 사실은 손 수술을 한번 받았어가지고 이게 조금은 물론 지금 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잘못 빠지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좀 어느 정도의 부상 여파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오지영 선수가 물론 출전 시간이 좀 줄어들다고 하더라도 오지영 선수는 우리가 알던 오지영 선수답게 좋은 활약을 펼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은 국가대표였잖아요. 그리고 국가대표 기간 동안 본인 혼자서의 모든 올림픽 경기를 다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얻은 경험치도 사실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차상현 감독이 사실 KGC 인상공사로 이제 이소영 선수가 이적을 할 때 오지영 선수를 부상 선수로 데리고 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수진 선수랑 한다혜 선수와 같이 어린데 정말 성장하는 게 보이는 리베로 선수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련미 있는 오지영 선수를 데리고 왔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GS 칼텍스에서의 오지영 선수도 이전의 기량을 똑같이 보여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리베로 자리는 오지영 선수가 좀 저는 받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합니다. 확실히 여자 배구가 남자 배구보다는 저희끼리도 얘기했듯이 더 다양한 선수들이 활약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여자 배구의 베스트 7을 예상하면서 보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